네, 테크니컬 이네이블먼트 브라운백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국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임영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어카운트 SA로서 제조 그리고 서비스 리테일 쪽에 이제 고객분들과 저희 레드 솔루션에 대한 그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브라운백 세션에서 이제 미리 공지 드렸지만, 쿠버플로우라고 하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 한국 레드에서 이제 그 솔루션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레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솔루션 전문가 분들 앞에서 이런 세션을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준비한 내용들을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글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쿠버플로우의 기초,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크게 이제, 쿠버플로우가 뭔지에 대한 개요, 역사, 버전, 그리고 설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 이어서 이제 그 쿠버플로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머신러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후에 이제 쿠버플로우 구성 요소들 6가지에 대해서 컴포넌트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없을까 봐 넣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주 접하는 제가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레드햇 비즈니스와 좀 결합된 그런 질문들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하는 내용은 그 쿠플로 공식 사이트 그 쿠플로 .org에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메인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이 쿠플로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 도구들, 쿠버네티스에 대한 머신러닝 도구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잠깐 이 정의를 좀 보시면 쿠플로우 프로젝트는 이게 이제 제가 쿠플로우라고 읽는데 쿠베플로우, 쿠플로우 이거 읽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쿠플로우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쿠플로우 프로젝트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심플하고 이식 가능하며 확장 가능하게 배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쿠플로우의 목표는 뭔가 새로운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용 베스트 오브 브리드의 오픈소스 시스템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이런 쪽에다가 이제 배포하는 이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 쿠베플로우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는 모든 곳에서 이제 쿠버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쿠버플로우가 나오게 된 거는 2017년도에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한 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돌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 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구글 그리고 저희 인선 회사 이런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된 게 그 2017년도에 이제 잘 아시는 쿠브콘 행사에서 이렇게 이 구글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PM인 BC라든가 데이빗이 핫도그냐 아니면 핫도그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한 게 있는데 이때 얘기를 한 것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만 하더라도 이제 쿠버플로우가 쿠버네티스가 이제 곽강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단순 이제 스테이트 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 가지고 돌릴 수 있고 이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쿠버네티스가 잘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쿠플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된 목적, 그리고 이제 쿠플로에 대한 데모,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데모는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뒤에 이제 설명드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실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제 학습한 다음에 실제 이제 검증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레지넷 같은 이제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이제 이런 그 데모들을 좀 나눴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왜 쿠버네티스가 이제 AI ML 쪽 머신러닝에 잘 맞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이 필요한 이 머신러닝이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쿠버네티스가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컨보서블, 뭐 구성 가능성, 뭐 포터블, 이식성, 스케일러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이제 굉장히 그 피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만 이 머신러닝이 단순히 어떤 뭐 많이 공부를 한 어떤 일정 어떤 데이터 과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이 누구나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머신러닝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기업이 어떤 그 지능형 앱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모델을 뭐 이제 학습하기 위한 뭐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고 뭐 실제 이제 모델도 만들고 모델도 이제 학습하고 모델 검증하고 뭐 배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구들도 쉽게 굳이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제 도구들도 이제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빠르게 이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동화되게 연결하는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만이 머신러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만족하는 것들이 쿠버네티스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 워크를 돌리는데 잘 맞고 이 쿠버네티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서플로우 잡을 잘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쿠브플로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블로그는 2017년 12월에 이제 이제 같은 분이 이제 그 쿠버네티스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이제 아티클이 되겠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징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제 그 구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뒤에 제가 아까 ML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그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에서만 그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도 뭐 수집을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다음에 이제 그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모델이 성능 좋게 이제 모델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더 보면은 데이터를 검증한 이후에 데이터를 뭐 이제 뭐 학습용 아니면 테스트용 아니면 뭐 검증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셋을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이제 검증하면서 또 이제 검증할 때 빠르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모델의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이제 스케일이 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운영 단계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서빙하는 부분으로 자동으로 이제 디플로이 한다든가 이후에 이제 사용하면서 서빙되어 있는 이런 모델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다가 이제 로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다 쉽게 이제 지식이 없어도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뭐 포터빌리티 저기에 대한 뭐 이식성, 뭐 휴대성이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이식성이라고 하면은 IT 세계에서 이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들이 이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변경사항을 최소화해서 발생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터빌리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베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17년도 얘기한 게 있는데, 뭐, 개발과 스테이징과 운영이 이제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아우테지, 뭐 이제 단절이라든가 이제 중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코파운더이시죠. 네, 거기서 이제 해피오 같은 뭐 기업도 만드셨다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식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머신러닝 세상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그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이제 기업에서 이제 수행하기 위한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 각각의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시스템들별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계속적으로 최신화 시켜서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가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CPU도 이제 어떤 작업을 돌리기 위해서 뭐 CPU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GPU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FPGA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뭐 데이터 과학자가 고민하지 않고도 알아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선택해서 자동으로 이제 워크로드에 맞춰서 이제 돌려주면 굉장히 이제 좋겠죠. 이식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성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네, 보시면은 이제 머신러닝에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GPU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해서 뭐 학습을 한다든가, 이제 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이제 어떤 뭐 하드웨어 자원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뭐 뭔가 리소스가 부족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단순하게 뭔가 머신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더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렉이라든가 서버의 위치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뭐, 밴드위스에 대한 제약 조건들, 아니면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앞에서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쿠버네티스가 잘 맞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와 이제 머신러닝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쿠버플로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커버서빌리티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인기 있는 어떤 머신러닝 툴들 같은 것들 쉽게 선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어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쿠버네티스에 이제 커스텀 리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YAML 매니페스트로 해가지고 쉽게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아까 포터빌리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이면서 이제 이식성이 좋은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가지고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또 이제 모델을 배포할 때는 이 쿠버네티스의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부분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이미 이제 CPU, GPU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네, 저희 이제 레딧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제 5,000개 노드까지 이제 네, 스케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잘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플로우는 쿠버네티스, 네, 플러스 이제 머신러닝이고,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컨테이너가 왜 이제 AIML가 잘 맞냐라고 하는 장표를 한번 넣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에자일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보셨던 이식성도 제공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머신러닝 도구들, 환경들을 이제 바로바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AI 레벨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잘 맞고, 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솔루션이 이제 쿠베플로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플로우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신 버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쿠버플로우.org의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작년 10월 10일 날 릴리즈가 된 1.6.1 버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컴포넌트 관련해서 컴포넌트들의 버전들은 이렇게 이제 카티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이제 노트북 워킹 그룹에서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의 버전들, 그리고 파이프라인 워킹 그룹에서 관리하는 버전들,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디펜던시도 이제 각각 이제 쿠버플로우 버전마다 디펜던시가 있는데, 디펜던시에 대한 버전들 보시면 현재 1.2가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티오 또 이제 이렇게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실제 이 쿠버플로우를 설치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버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설치를 할 때 이제 패키지된 이제 배포판을 가지고 설치하시면 저런 것들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매니페스트를 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이럴 때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네,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설치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심플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픈시프트에도 이제 쿠버플로우를 이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패키지된 이제 쿠버플로우 뭐 소스를 이제 레파지토리 이제 깃허브에서 갖고 와가지고 해당하는 거를 이제 뭐 프로젝트 생성해가지고 이제 그냥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으로도 설치할 수가 있지만,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실제 이제 이 세션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이 쿠베플로우를 지원하는 이런 그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는 오퍼레이터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쉽게 웹 콘솔로 클릭만으로 이제 쉽게 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그 쿠플로우의 네, 개요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쿠플로우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의 어떤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데이터 과학자가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아니면은 이제 환경들을 구성하는 부분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데이터 검증하는 부분들, 뭐 머신러닝에 필요한 어떤 리소스 관리, 뭐 분석 툴, 피처를 뽑아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CI/CD 뭐 파이프라인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서빙할 때 또 인프라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그 쿠플로우 같은 것들이 이제 곽강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순차적으로 아니면 병렬적으로 이제 뭐 동시에 뭐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플하게 이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어떤 이제 기업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먼저 이제 비즈니스 리더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모델의 이제 어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거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을 개발하고 뭐 데이터 이제 모델을 이제 성능 좋은 모델 만들면은 머신러닝 이제 엔지니어랑 같이 이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이제 서빙 작업을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인퍼런싱을 진행하고 이제 모델에 대한 뭐 모니터링을 하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안 좋으면 다시 모델 개발 쪽으로 가서 모델을 뭐 데이터를 다시 학습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시 뭐 튜닝한다든가 해가지고 성능 좋은 모델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배포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식별하고 일 코드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정제하고 뭐 피치 뽑아내고 뭐 모델 학습하고 튜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것들은 이미 이제 저희 그 레드햇 비즈니스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이미 충분히 뭐 예전에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그 라이프 사이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데브옵스의 라이프 사이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만약에 이런 컨텐츠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가지고 뭐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버그 픽스라든가 이제 어떤 피처에 대한 요청사항이 오면 이걸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뭐 유저 뭐 억셉턴스 테스트를 하고 이제 운영 단계로 가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 레드햇이 잘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데브옵스와 이제 유사한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뭐 실제 이제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도 돼야 되고 또 환경별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빌드 디플로이 뭐 CI/CD 파이프라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컨피그 맵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코드 에저 서비스 같은 걸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관리라든가 이제 로그라든가 매트릭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이미 이 저희 고객분들하고 이제 수년간 해왔던 네, 데브옵스 프로젝트에서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을 많이 이제 만족시키면서 이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약간 구체화된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워크플로우고요.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은 이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는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익스페리멘테이션 단계와 이렇게 프로덕션 단계라고 좀 나눠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익스페리멘테이션 단계는 실험 단계입니다. 실험 단계라서 이 최적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데이터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네, 이런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능 좋은 모델이 완성이 되면 이것들을 운영 단계로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운영 단계에서도 운영에 맞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뭐 네, 이제 학습시키고 뭐 이제 이걸 또 검증하고 하는 부분까지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배포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이렇게 실험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이 화면에서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쿠프로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렸던 뭐 핫도그냐 아니면은 핫도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데모를 보여주면서 저희 처음에 이제 그 쿠베플로우라고 하는 걸 소개했던 그런 이제 그 쿱콘 2017년 쿱콘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쿠브플로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이제 뭐 주피터 허브라든가 텐서플로우 뭐 트레이닝 컨트롤러, 텐서플로우 서빙 디플로이먼트, 이제 뭐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뭐 쉽게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이런 그 쿠버플로우 다 ORG에 가보면 이렇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쭉 나와 있고 이런 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센츄럴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쿠브프로우 닷 ORG에 나와 있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츄럴 대시보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이 쿠버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웹 UI 형태로 쉽게 이제 뭐 실행한다던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웹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 오토ML 뭐 쿠베플로우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네, 노트북, 네, 주피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 주피터 노트북은 아마 그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거고요. 이건 이제 오픈 소스 네, 프로젝트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그 머신러닝 업무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코드도 작성을 하고 아웃풋도 추가가 되고 이제 어떤 시각화를 했을 때 시각화에 대한 아웃풋 같은 것도 이제 추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서로 여러 그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이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그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사스화 해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게 이제 코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쿠프로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주피터 허브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요청을 하면 주피터 그 노트북에 대해서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데이터 엔지니어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뭐 피처에 대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다든가 모델을 학습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 뭐 오토ML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모델 검증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 주피터 노트북이 굉장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한테 강력한 네,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재생산 같은 것들 쉽고 이제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위한 넘파이, 판다스, 뭐 맵플랄립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저희가 뭐 저희 S2I랑 결합을 해서 이제 운영 단계까지 쉽게 이제 서빙하고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그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성능이 나오게 되면 이 노트북 파일을 가지고 저희 이제 SI 이거 이제 약간 이제 주피터 이건 이제 약간 쿠베플로우 내용보다는 저희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레딧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픈시프트만의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CI/CD 방법 중 하나인 S2I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요 서빙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플라스크 이제 파이썬 프레임워크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뭐 모델 만든 다음에 배포까지 해서 이제 인펄러싱에도 이제 사용할 수 쉽게 이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 뭐 학습하고 이제 검증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S2I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쉽게 서빙해서 이제 모델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관리 도구도 저희 오픈시프트의 이제 AIML 솔루션에서 제공해드리는 부분 이게 이제 쿠베플로우하고 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AIML 솔루션이 이제 쿠베플로우의 구성 요소들을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주비터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쿠버플로우의 컴포넌트를 이용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버플로우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쿠버플로우 파이프라인은 네, 뭐 텍송 같은 거를 좀 아마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건데 이 타스크라고 하는 이런 뭐 하나 이상의 스텝이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스크별로 뭐 하나의 컨테이너 실행으로 정의가 되고 이 아웃풋 파라미터하고 인풋 파라미터 포함될 수 있는데 하나의 타스크의 아웃풋이 다른 타스크의 인풋으로 지정되어서 파이프라인들이 쭉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DAG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쿠플로 파이프라인 SDK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파이프라인 생성하고 실행한 이런 코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대시보드에서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손쉬운 어떤 작성을 위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식성에서 야물로 컴파일되고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된다. 네, 이렇게 요 쿠플로 ORG에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카티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카티브는 아마도 좀 이제 데이터 과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실제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최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뭐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것도 이제 알아서 이제 학습이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델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이런 파라미터들 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들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익스피리 카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도 있고 레이어의 개수들 아니면은 이제 옵티마이저 뭐 이제 스토캐스틱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든가 뭐 이런 뭐 아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해놓고 약간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서제스션 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것들을 쭉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뭐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얼마가 나오고 뭐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얼마가 나오고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이제 트라이얼은 랜덤 미그제플 몇 번이었고 뭐 최근에 이제 트라이얼의 이제 파라미터를 보면은 뭐 러닝 레이시 뭐 2.2 몇이었고 레이어의 개수가 네 개였고 옵티마이저가 여기 확률적 그레디언트 디센트였다. 그리고 뭐 최고의 트라이얼 퍼포먼스가 얼마였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이제 서제스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카티브가 이제 실행해주는, 저희 이제 오토ML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아직까지 이 쿠플로 1.6.1에서는 알파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건 실제 이제 최근에 핫한 딥러닝, 네, 그 딥러닝 분야에 있어가지고 실제 딥러닝 같은 경우가 성능이 굉장히 뭐 좋은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CNN에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예를 든다고 했을 때, 뭐 컨볼루전을 네트워크 만들 때 이제 히든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건지, 뭐 레이어당 필터는 몇 개로 할 건지, 아니면 필터의 사이즈, 패딩, 뭐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뭐 풀림을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다 설정을 해줘. 이제 이것도 이제 그 CNN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레트 튜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설정해줘야지만 이제 정말 성능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가지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토ML 형태로 카티브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하면 쉽게 정말 뭐 쉽진 않겠죠. 어쨌든 이제 최적의 이제 그 옵티마이즈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카티브 같은 것들은 아마 데이터 과학자분들하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트레이닝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좀 얘기를 할 때 이 그 쿨플로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제 각각의 ML 워크로드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케일할 때 이제 최적의 방법으로 스케일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 트레이닝 오퍼레이터라고 했고요. 각각의 이제 어떤 뭐 텐서플로우 잡이라든가 뭐 파이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잡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트레이닝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런 오퍼레이터들이고, 각각의 이제 그 잡의 특성에 맞게 이제 스케일을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 테너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를 아시는, 네, 지금 여기 저보다 훨씬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 쿠버네티스의 이제 멀티 유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별로 이제 격리를 하든지 그 여러 명의 사용자들을 이제 격리를 하면서 이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 가능한 어떤 뭐 리소스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 이제 프로파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리소스 커터라든가 이제 커스텀 플러그인으로부터 정의하고, 뭐 알백 뭐 롤바인딩, 뭐 이스티어 서비스 롤 이런 것들, 여러 항목을 뭐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0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자주 하는 질문 FAQ 5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쿨플로우를 왜 저희 레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레드햇은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제 쿨플로우에 대해서 기술전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제한사항이 있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레드햇은 어떻게 이 고객님들한테 이 쿨플로우를 기술전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약간 왜 갑자기 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AIML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드햇 그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의 컴포넌트 중에 아까 제가 주피터 허브,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를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쿨플로우의 컴포넌트로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의 컴포넌트의 하나로 이제 쿨플로우를 기술전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이거는 이제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공식 사이트라든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RHOD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RHODS는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개발자분들한테 뭐 지능학 앱 구축을 위한 뭐 강력한 머신러닝, 딥러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스트림
오픈 데이터 허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AWS와 로사라고 하는 저희 그 오픈시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뭐 저희 그 레딧, 여기 계신 분들 다 레딧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레딧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업스트림,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딧 그 ODS 같은 경우는 오픈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이런 그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ODH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ODH는 오픈 데이터 허브의 약자고 오픈 데이터 허브.io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픈 데이터 허브는 그 오픈시프트라든가 셰프 스토리지 그리고 AMP 스트림즈 같은 것들 결합을 해서 AI 애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프카 아까 이제 여기 AMP 스트림즈라고 레디얼 AMP 스트림즈, 카프카 스트림즈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쿠플로우 같은 업스트림 노력을 개성해가지고 그 내부의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제 플랫폼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쿠플로우에 대한 컴포넌트뿐만이 아니라 뭐 주피터 노트북, 이거는 그 해당하는 부분이고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뭐 사이킬런, 아파치 스팍 같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또 있겠죠. 뭐 파이터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레드햇이 그럼 이런 그 RHODS 같은 AI 클라우드 기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ODH라고 하는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한테 문의하셨던 고객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이 이 레드햇이 이런 그 ODH라고 하는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만든 게 이제 RHODS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번째로,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레드 그 ODS에서 쿠브플로우의 모든 기능이, 모든 컴포넌트가 기술 지원되느라고 하면은, 아직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저희 레드 ODS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허브 서비스만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앞에서 보시는 뭐 카티브라든지, 뭐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또 빌트인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능을 저희 레드햇이 기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HODS가 ODH를 개성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왜 이제 ODH는 뭐 20개 이상의 오픈소스 AI ML 도구를 제공하는데 왜 일부만 제공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이제 레드 그 ODS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쿠플로 모델 메쉬 기반의 서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아까 앞서 주셨던 이제 쿠플로 파이프라인 텍톤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2023년 상반기나 하반기 여러 가지 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쿠플로의 이제 모델 메쉬 기능이라든가 파이프라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고 그래서 로드맵을 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말씀드렸던 코플로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도 뭐 저희 ODS에서 이제 기술 전 해드릴 거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서빙, 모니터링, 그다음 이제 모델에 대한 실험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 서포트, 뭐 VS 코드 서포트, 네, 뭐 인텔 뭐 이런 것도 서포트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이제 그 AWS 기반에서 이제 AWS에 이제 옵시프 데디케이트라든가 이제 로사에서만 지원하더라고 했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 이제 그 셀프 매니지드 이제 그 온프레미스 버전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1월, 2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조만간 지원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뭐 MLOps 관련해가지고 MLOPs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MLOps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뭐 인해스먼트도 나올 거라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AR 지원 같은 것들 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금 한 40분 정도 코플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설명 자료들은 제가 이제 이런 참고 자료들을 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쿠프로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 이제 저희 레드에서 이제 쿠플로 오픈소스 쿠플로의 전문가가 계시다고 들어서 그분한테도 이제 직접 네, 물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레딧이 가지고 있는 AI 의 솔루션, 네, 오픈 데이터 허브에 대한 부분들, 뭐 오픈 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브라움의 섹션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송창규님이 또 하신 또 이런 것들도 좋은 네,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RHODS에 대한 데모들에 대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데모는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모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아마 할 때 만약에 요청이 있다고 하면 네, 쿠플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데모를 한번 네,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뭐 제가 아니라도 또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